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모에게 말대꾸한다고 남편이 따귀를 때려서 친정아버지가 시모 따귀를 때리고 이혼한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여자입니다. 남편이란 놈 저 별 보이도록 뺨을 때려서 진단서 끊어 고소했고,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를 고소했어요. 저희 아빠가 남편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 따귀를 때렸거든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네요. 어디 가서 얘기할 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글로 적으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집값 반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도움으로 살림살이 채워 넣었고요. 맞벌이 했고 아이는 없어요. 다행이죠. 결혼 전에는 결혼만 하면 뭐든 다 해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결혼하더니 바로 변하더라고요. 그 인간 집안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의 다 했어요. 남편이 집안일 한 것이라고는 어쩌다 한번 청소기 돌리는 정도였어요. 다른 일도 많았지만 거두절미하고 결정적인 사건만 얘기할게요. 지난 명절에 연휴 시작하는 날 시댁에 갔습니다. 명절 전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음식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하루 종일 놀고 먹었어요. 오후에 음식하는 거 다 끝나고 남편에게 청소기 좀 돌리고 물걸레 청소기도 좀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남편 부려먹지 말라더군요. 안 그래도 화가 나 있었는데 열이 확 뻗치더라고요. 남편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만 있었는데 청소 한 번 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했더니 시어머니 왈, 본인이 귀하게 키운 아들이래요. 그런 거 안 시키고 키웠다 하대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서 귀하게 큰 딸인데 시댁 와서 오늘 하루 종일 음식했다고 했어요.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 청소기 한 번 돌리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남편을 그렇게 부려먹는 건 여자가 할 짓이 아니라더군요. 우리 맞벌이인데 그렇게 집안일도 안 하고 그러는 이유가 여기 있었나 보다고 말하는 중에 저 별 봤습니다. 이 미친 인간이 자기 엄마에게 말대꾸했다고 제 뺨을 때린 거죠. 더 이상 얘기해봤자 더 맞거나 말 그대로 맞짱을 뜨게 될 것 같아서 짐 챙겨서 나왔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갔어요. 진단서 끊고 친정으로 갔죠. 친정으로 가는 중에 남편이 전화하더니 어디냐길래 병원에서 진단서 끊고 친정 가는 길이라 했어요. 자기가 손으로 툭 친 것을 가지고 무슨 진단서냐 하더군요. 그게 때린 거냐고. 내가 본 별은 뭐냐고 했더니 자긴 모른다 하더군요. 다음날 차례 지내고 바로 친정으로 올 테니 만나서 얘기하자길래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빠와 오빠가 니놈 어디 한 군데 부러뜨려도 모른다고 했어요. 친정에 가자마자 부모님 얼굴 보고 대성통곡했습니다. 부모님 놀라셔서 무슨 일이냐 하시는데 한참 동안 우느라고 말씀도 못 드리고 있었네요. 저희 오빠랑 새언니도 당황해서 계속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저 달래주었습니다. 있었던 일 설명드리고 밥 먹었습니다. 밥 먹고 나서 저희 아빠가 시댁에 가자고 하셨어요. 그때쯤에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문자가 왔더군요. 뭐가 미안하냐니까 때려서 미안하대요. 그리고 너도 시어머니에게 말이 심하지 않았냐 하더군요. 내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내가 시댁으로 갈 테니 얘기해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얼른 오라더군요. 새언니는 조카들이 어려서 못 가고 부모님과 오빠 저 이렇게 넷이서 시댁으로 갔어요.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온 것을 보고는 시어머니와 남편이란 놈 많이 놀라더군요. 저희 아빠가 남편에게 마누라를 그렇게 하루 종일 부려먹다가 때리기까지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했더니 남편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남편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있고 저희 엄마는 오빠 붙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오밤중에 이렇게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냐고 아주 당당하더군요. 근데 시어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희 아빠가 시어머니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네 놈이 그렇게 개망나니 같은 짓을 한 것은 어미가 잘못 가르친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어이없게도 자기 엄마 뺨을 맞고 주저앉아 있는데도 멍하니 보고만 있더군요. 저희 오빠가 또 흥분해서 남편 멱살 잡고 뭐라 하다가 엄마가 처맞았는데 보고만 있는 놈, 마누라나 때리는 놈, 때려서 뭐 하겠냐고 하며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남편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남편이란 놈 저에게 문자로 너희 가족이 몰려와서 자기 엄마 때린 것이며 협박한 것이며 고소할 것이라더군요. 나도 너한테 맞은 거 고소할 거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네가 나 때렸을 때 옆에서 통쾌하다는 듯이 미소 짓고 있던 너네 엄마가 그런 일을 당해서 나도 좀 미소를 지었는데 기분이 어땠냐고 물었더니 대답 없더군요. 힘없는 와이프나 때리고 자기 엄마 처맞고 있는데 구경이나 하고 있는 놈이 남자냐고 했더니 온갖 쌍욕을 하더군요. 네가 욕한 것도 다 저장해 두었다가 이것도 고소해야겠다고 했더니 답장 없더라고요. 주변에서 소송이혼은 먼저 거는 쪽이 유리하다 해서 제가 먼저 소송 걸었고요. 남편이 저 때린 거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희 아빠 고소했고요. 얼마 전에 남편이란 놈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서로 고소를 취하자 하더군요. 남편이란 인간은 누군가를 때린 것으로 고소당해서 전과가 생기면 안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고소 취하할 생각 없다고 했어요. 그럼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길래 뭐 1억쯤 준다면 생각해 보겠다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며칠간 계속 전화로 저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저희 아빠가 고소당한 것이 마음 아픈데 저희 아빠는 걱정 말고 절대 그놈 고소 취하해 주지 말라고 하시네요. 같이 산 기간 1년도 채 안 되고 맞벌이로 살면서 생활비 각출하고 살았거든요. 돈 모으는 것은 알아서 하기로 했고 서로가 버는 돈에 터치없이 살았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면 고소 취하해 줄 거냐고 묻길래 너네 엄마가 찾아와서 나에게 무릎 꿇고 빌면 생각해 본다고 했더니 알겠다네요. 자기밖에 모르는 미친놈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엄마는 뺨을 맞아도 되고 자기 무릎 꿇고 빌어도 되고 그런가 봐요. 이런 놈을 뭘 보고 결혼했는지 참 저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빠를 위해서라도 서로 고소는 취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면 협의로 하려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경험이 없어서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의 조언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찌질이에 부모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이기적인 놈이네요. 든든한 가족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혼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사연은 집을 해가는 쓰니님에게 남친 집에서 무리한 예단을 요구해서 쓰니님이 즉시 엎어버리고 파혼을 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하다가 결혼 상대 쪽에서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파혼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남친은 저와 동갑이고 대기업 사원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한 달에 150 전후로 법니다. 좀 느슨하게 일을 해서 그렇고 주 5일 열심히 일하면 세후 250 정도 벌 수 있습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가 있어서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은 따로 드리지 않고 저는 집을 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남자 쪽은 대기업 사원이라 소득이 높긴 합니다. 제가 집을 해가고 남자 쪽에서는 혼수해오기로 했고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해간다는 아파트는 부모님이 거의 해주신 것입니다. 저도 모은 돈을 보탰지만 솔직히 큰 돈을 보탠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남친 쪽에서 해온다는 혼수도 무리한 것은 아니었고 적당히 필요한 가정 가구를 넣고 살면서 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때그때 채워 넣자고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낭비 없이 불필요한 것은 하지 말고 넉넉한 상태로 시작하자고 얘기가 되었는데 남친 쪽에서 개혼이라고 예단, 예물, 친척들 이불 등 전부 요구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른들 앞이라고 해서 제 생각을 말 못하는 편은 아니라서 제가 집해 오는데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씀드렸더니 집은 집이고 받을 것은 받아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아들이 벌어다 줄 돈 쓰며 살 텐데 장기적으로 보면 큰 차이 없지 않냐고 하셨어요. 이 말 들으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당황한 마음 가라앉히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저의 아파트는 월세 주고 제가 혼수를 할 것이고 예단 예물 말씀하신 것들 전부 할 테니 남친 쪽에서 집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결혼을 꼭 똑같이 하려고 하냐면서 결혼에 그렇게 계산기 두드리는 거 아니라고 하시더니 버릇없다고 하시는데 할 말을 잃었네요. 제가 계산기 두드린 것인가요?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여기서 할 말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집은 집대로 내가 하는데 예단이나 예물 같은 것은 다 해오라고 하시는 것이 너무 말이 안 돼서 저절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아무래도 주변 보는 눈이 있으니 그 정도는 해와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이 결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요구하시는 것을 다 한다고 치고 내가 집까지 해오면 너무 차이 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더니 남친 돈 많이 버니까 길게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어머니야말로 길게 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친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긴 하지만 결혼해서 대출받아 집장만 해서 아이 낳고 쓸 거 쓰면서 살면 대출 다 갚는데 몇 년 걸릴지 누구도 장담 못 한다고 말했어요. 다 갚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 그게 아니면 긴 세월 궁색하게 살면서 대출 갚아야 겨우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해오면 골치 아플 일도 없고 편안하게 둘이 돈 벌면서 아이도 낳고 살 수 있는데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터무니없으니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남친과 공평하게 돈 내놓고 결혼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니 앞으로 철저하게 계산기 두드리겠다고 내가 집 해오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고마워도 안 하는데 그럼 우리 부모님이 남친 예쁘다고 척하고 집을 주시길 바라는 것이냐고 말이 되는 것을 바라시라고 했습니다. 남친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저에게 이렇게 계산적인 면이 있는지 몰랐다며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벌 돈의 차이를 말하길래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아파트값 오르는 것은 내가 버는 돈 아니냐고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그 회사 열심히 다니며 평범하게 살면서 내 아파트만 한 집 평생 살 수 있나 해보고 그런 소리 하라고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저 이 결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소중한 돈 날로 먹으려는 심보를 가진 남자랑 결혼해서 우리 가족들 평생 속상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남친이 뛰어나와 붙잡는 것을 쳐내버리고 우린 끝이라고 말하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날 문자 전화 엄청 왔는데 더 이상 얘기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할 테니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전화와 문자로 미안하다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저도 미련이 남았는지 점심시간에 남친을 만났습니다. 바보같이 남친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었죠. 그 며칠간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쪽으로 남친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다시 결혼을 준비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남친을 만났습니다. 남친을 만나서 얘기해보니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같은 얘기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진짜로 열받게 만든 남친의 말은 그래도 그렇지 어른에게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말이었습니다.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마음의 정리가 된 상태라 그런지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힘들게 시작하는 것을 안 보려고 내가 집해 가려고 한 것이고 우리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셨다. 근데 예단 같은 것들 다 해오라는 것도 어이가 없고 집을 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은커녕 당연시 여기는 것 같다. 그게 어떻게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다. 너는 너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자기 자신이 소중해서 다른 사람의 호의까지 당연시 여기는 것은 덜 된 인간인 것이고 거지근성이다. 내가 자선 사업을 하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큰 호의를 자기 잘난 맛에 당연시 여기는 아들보다 한술 더 뜨는 너희 부모님을 보면서 결혼 후 내 미래가 참 암담해 보였다. 처가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 바치며 결혼할 여자 한번 찾아봐라. 나는 아니다. 그리고 너네 어머니는 이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밤낮으로 전화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전해줘라. 이렇게 따다다 얘기했습니다. 이날도 남친 정말 개소리 많이 했는데 다 적기도 귀찮네요. 그냥 남친의 말에 요지는
좋게 좋게 결혼하면 되는 것이지 않냐고 그렇게 이것저것 따지고 결혼해야겠냐는 말이었어요. 어머니와 남친이 하는 말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따지게 된 것이라고 말해도 좀처럼 못 알아듣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잘났다는 것이 아닐까 해요. 자긴 잘나서 처가에서 집해와도 그래? 하면서 당당히 받으면 된다는 생각. 정말 너네 거지들이라고 남친 면전에다 대고 말하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네요. 꽤 오랜 기간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생각한 첫 남자였는데 이제야 본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별로라는 것을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어요. 정이란 것이 뭔지 잠시나마 미련을 가졌던 멍청한 제 자신이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동안 멍하게 지내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조언이든 질책이든 댓글 남겨주시면 잘 읽어보고 참고해서 같은 실수 안 하려 노력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쓰니님이 남친과 남친 부모님께 한 말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남친네가 거짓대들이고요. 장하십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번 사연은 월세집을 해오면서 혼수는 좋은 것으로 준비해 오라는 예비신랑과 그 어머니에게 시원하게 파혼 통보를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살 결혼 준비 중인 예신입니다. 갑자기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얘랑과 어머니에게 화를 좀 냈습니다. 저도 잘난 것 하나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얘랑과 얘랑 어머니의 행동에 정말 화가 나서 결혼 다시 생각 중입니다. 파혼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과 얘랑네 집 둘 다 평범한 집입니다. 둘 다 중소기업 다니고 연봉도 비슷하고 모은 돈도 비슷합니다. 작년부터 저희 결혼하겠다고 양가에 인사드렸고 양가에서 별 문제 없이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저도 얘랑도 모은 돈이 많지 않아서 형편되는 대로 결혼해서 결혼 후에 열심히 살자고 얘기했어요. 저는 남자 능력 같은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따질 정도로 제가 외모나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따질 것은 따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따질 것들 다 따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결혼 없던 일로 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아요. 얘랑에게 이미 그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와 얘랑 형편상 신혼집을 빌라 월세로 15평짜리 얻었습니다. 양가 모두 도움 줄 형편이 못 되시고요. 일단 1년 정도 살다가 전세로 가던지 할 계획이었어요. 그래도 갖출 것은 최대한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얘랑 어머니께서 집이 작다고 가전제품을 작은 것을 해오면 나중에 쓰기 불편하다 하셨어요.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머니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얘랑에게 짜증만 냈습니다. 하지만 얘랑 어머니 말씀 못 들은 것으로 하고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나중에 이사를 가긴 하겠지만 집은 월세로 살면서 가전제품은 이사갈 집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것 외에도 얘랑 어머니께서 좀 뇌를 거치지 않고 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셔서 짜증나는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저 그때 별말 안 했습니다. 나중에 얘랑에게 짜증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얘랑까지 자기 어머니와 비슷한 소리를 하길래 그 자리에서 엎어버렸습니다. 어제 얘랑네 집에 가서 어머니와 셋이 얘기를 하는 중에 신혼집에 들어갈 에어컨 얘기가 나왔어요. 그 에어컨은 제 남동생이 해준 것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26살입니다. 대학 입학하고 군대 다녀와서 복학했다가 휴학 중인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학비는 대주겠다고 했는데 동생은 부모님께 부담 주기 싫다고 휴학하고 알바해서 학비 모아 복학하고 그랬어요. 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알바는 끊이지 않고 했고요. 그런 동생이 누나 시집 간다고 선물하려고 선배 사무실에서 한 달 쓰던 에어컨 안 쓴다고 해서 자기한테 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중고 에어컨 값만큼은 아니어도 돈을 어느 정도 선배에게 지불하고 가져온다고 한 것이었어요. 에어컨 설치비도 만만치 않은데 설치비는 내가 내겠다고 해도 기어코 동생은 설치비까지 자기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마음이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웠어요. 그런데 어제 얘랑이 시어머니와 함께 얘기하는 중에
자기는 에어컨 중고를 신혼집에 두는 것이 찝찝하다고 하더군요. 너무 섭섭했습니다. 내 동생이 어떻게 구해서 보내주는 에어컨인지 뻔히 얘랑도 알고 있는데 그따위로 말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얘랑 어머니 앞이라 성질은 나는데 성질도 못 내고 참고 있었습니다. 얘랑 어머니는 한술 더 뜨더군요.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이 작다고 가전이나 가구를 작은 것을 해오면 안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은 무조건 열자나 열자반은 해야 예쁘다나요?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얘랑 어머니께 얘랑이 집을 월세로 해오는 것에 대해 우리 부모님이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는 혼수에 왜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월세 보증금은 얘랑이 모은 돈으로 내지만 그것은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고 월세는 꼬박꼬박 우리 둘이 같이 벌어서 내게 될 건데 살림살이는 내가 하는 것도 웃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랑 어머니는 너네가 살 거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시는데 알겠다고 했습니다. 얘랑은 저에게 어머니가 경험상으로 해주시는 말씀인데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더군요.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어서 말 안 하냐고. 남동생이 없는 돈에 누나 결혼한다고 보낸다는 에어컨이 찝찝하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나도 월세나 전세, 남이 쓰던 집은 찝찝하니 자가로 집 구해서 올수리 해오라고 했어요. 내 동생 성의는 무시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냐고 했습니다. 또 월세 들어가서 남이 쓰던 변기는 찝찝해서 어떻게 쓰냐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장이나 좋은 가전제품이 어울릴 만한 집으로 이사 갈 때 되면 다 바꿀 때 될 것 같은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앞에서 막 흥분해서 말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동생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어떻게 에어컨을 구했는지 제가 얘랑에게 다 말했는데도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얘랑과 어머니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나에게 좋은 가전, 큰 가구 얘기했으니 전셋집 이상으로 해오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요. 월세는 같이 벌어서 내고 살림은 내가 해가면 내가 오히려 더 해가는 것인데 이러다가 나중에 예단 얘기도 안 나오겠냐고 하면서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동생이 구한 에어컨 저도 봤거든요. 사무실에서 한 달 쓰던 것이라서 흠집 하나 없이 새 것과 다름없어요. 기특하고 예쁜 내 동생의 성의를 벌써부터 무시하면 나중에 저도 무시당할 것 같고 우리 부모님도 무시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저의 피해의식이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암튼 얘랑과 얘랑 어머니의 태도에 앞날이 너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얘랑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전화와 톡으로 오해를 풀자고 하는데 내가 오해한 것 없고 앞날이 막막해서 이 결혼 못하겠으니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문자 보냈습니다. 제가 얘랑과 얘랑 어머니의 말을 확대 해석한 것 같으신가요? 있었던 일과 제 생각을 함께 적었으니 읽어보시고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쓰니님 예비신랑과 그 어머니에 대해 명석하게 분석 잘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도 잘하셨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연은 막장 예비시모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우유부단하고 모자란 남친과 시원하게 파혼을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원하게 털어놓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성격이 강하기도 하고 일반적이지 못한 것을 알면서 뭐하러 그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모르겠네요. 5년 넘는 연애 기간 동안 남자친구가 제 생활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남자친구는 남동생이 하나 있고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말이 거칠고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술도 좋아하고 고지식하고 본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 본인 고집을 굽히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무슨 이런 집에 시집을 가려 했냐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집도 그닥 잘난 거 없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엄마는 다른 분과 살림을 차려서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상견례를 했는데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입이 거칠고 고집이 강한 시어머니와 다혈질 저희 엄마가 만났으니 좋은 분위기였을 리가 없었겠죠.
상견례 후 2달이 지나도 남친 어머니는 결혼을 계속 미루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은 아니지만 자꾸 미뤄지고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남친 어머니가 감당도 안 될 것 같아서 남친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친에게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며 관계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관계가 좋아지고 남친이 얘기를 하는데 상견례 후에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드리고 찾아뵙지도 않아서 서운해 하신다고 하더군요. 나도 할 말 다 하고 남친 어머니와 정 떼자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본지 오래됐다며 자주 좀 오지 그러냐고 섭섭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곧 찾아뵙겠다고 하고 통화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남친 집에 갔습니다. 어차피 바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제 생각을 말하고 남친 어머니와 정말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지만 결혼을 미루라고 했던 것이 본인 생활비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친이 버는 돈을 어느 정도 어머니에게 드리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것이 끊길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었죠. 제가 어머니께 저도 부모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있었겠냐고 하면서 결혼 후에도 어머니께 돈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걸 네가 왜 상관하냐? 내가 알아서 내 아들한테 키워준 값 받을 것이니 상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우리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할 것인데 남친 월급과 제 월급 모두 우리 공동의 돈 아닌가요? 내 월급이라 해도 배우자에게 허락을 받고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친 어머니는 참 당당하시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아들이 자꾸 결혼 얘기를 해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결혼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지경이라고 하시더군요. 상견례까지 했는데 결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본인은 마음이 없는데 네가 얼마나 닥달을 했으면 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말씀에 정말 어이없어서 웃고 말았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상견례를 하고도 결혼을 미루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상견례를 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상견례 전과 비교해서 진행된 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더니 어머니는 말을 돌리셨습니다. 상견례 하기 전에는 본인에게 찾아와서 온갖 여우짓 다 하더니 상견례하고 나서는 전화 한 번 없었냐고 하시길래 솔직히 서운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가 예의 없이 나오는 대로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 엄마가 결혼 반대하는 것을 설득하느라 정신없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옆에 있던 남친이 엄마가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반대만 하시니 힘들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힘들긴 개뿔이 힘드냐고 하시더군요. 본인은 한 번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그니까 조금 더 있다가 하라고, 지금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니 결국 저희가 신혼집을 따로 마련해서 사는 것에 반대라고 진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결론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남친과 결혼하면 어머니, 남친, 동생, 우리 둘 이렇게 넷이서 함께 살면서 우리 둘과 남친, 동생이 버는 돈으로 어머니는 편안하게 살고 싶으신 것이죠. 자식이 독립해서 잘 살기를 바라지 않고 자식에게 의지해서 살면서도 자식과 며느리를 휘어잡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친 동생이 버는 돈으로는 아무래도 쪼들릴 것 같았나 봅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결국은 돈이 문제였나 보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남친과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겠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 마음은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젊으시니 돈 벌어서 충분히 사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의지하려 하시면 저야말로 이 결혼 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친은 어머니에게 결국 돈 때문이었냐고 언성을 높이더군요. 어머니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나도 어머니 돈 벌기 전까지는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는지 어머니는 저에게 성격 안 고치면 넌 안 된다고 하시면서 큰 집에 가서 그 집 며느리들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하시더군요. 남친 집안이 무슨 집안인데 남친 조부모님이 어떤 애가 며느리로 들어오나 벼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한 집이었던 것을 숨기고 아들을 결혼시키려 하셨냐고. 그거 사기 결혼이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결혼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말대꾸 또박또박 한다며 시집을 왔으면 시집의 전통을 따르는 것을 모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희 아직 결혼 안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방금 결혼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이제 우리 다시는 별일 없으니 아들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호의호식 하시라고 말하고 가방 챙겨서 나왔습니다. 남친이 따라 나와서 얘기 좀 하자길래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남친에게 나 지금까지 노력했고 앞으로 노력한다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다고 했더니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하는데 더 이상 무슨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성격이 있는 사람이다. 오빠네 엄마가 결혼해서도 이런 식이면 나 오빠네 엄마랑 머리채 잡고 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어쩔 것이냐 했습니다. 남친은 결혼하기 전에 며느리 기선제압하려고 자기 엄마가 저러는 것 같다고 결혼하면 바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친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어른인 것은 잊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 말로 모든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차분하게 남친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어머니 감당 못할 것 같다고. 어머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뛰고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이상한 사람의 아들이라 그런지 오빠도 그렇게 느껴진다고. 이제 우리 여기서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너 힘든 것만 생각하냐고 하길래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결혼인데 지금도 이렇게 힘들면 나중에 결혼해서 더 힘들 것이라고. 이게 결혼이냐고. 오빠와 오빠 엄마 두 모자에게 오만정 다 떨어졌으니 우리 이제 끝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나와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5년간의 연애가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미련도 남지 않고 홀가분하네요.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이라는 안도감마저 듭니다. 남친은 제 말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가끔은 씁쓸하기도 하지만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께 홀가분하게 털어놓고 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옥문 앞에서 유턴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다른 좋은 인연이 써니님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번 사연은 이상한 반반 결혼을 주장하던 예비신랑을 참교육하고 파혼한 당찬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남친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결국 헤어졌습니다. 남친은 제가 자기를 우습게 보고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버를 한 것인지 딱 부러지게 잘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와 남친은 홍기 꽉 찬 나이로 동갑입니다. 사귄 지는 3년 되었고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하루 또는 이틀 모두 데이트를 하는 정도로 만나왔습니다. 남친은 은근히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은 개방적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제가 친구들과 술을 먹고 11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분이 별로인 말투로 전화를 했습니다. 남친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할 수 있을 정도로 남친을 사랑하고 상대가 싫어하는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연인 사이의 당연한 배려니까 될 수 있으면 10시 좀 넘으면 술자리에서 나와 집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남친도 저를 제약하는 만큼 알아서 본인도 술자리에서 일찍 일어나 귀가하더라고요.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서로 공평하니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게 좋은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한 달 전쯤에 남친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자는 제안을 남친이 했었지만 저희 엄마가 반대하셨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면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라고 늘 말씀하셨었죠. 남친 어머니가 저를 궁금해하신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의 생각을 남친에게 말해서 인사드리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남친과 남친 집에서는 좀 서운하게 생각했지만 저희 부모님 뜻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었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후에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남친 아버지께서 옛날 사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렸지만 묻는 것에 대답해드리고 담소를 나누다가 왔습니다. 남친도 저희 집에 인사 와서 부모님과 얘기 잘 하고 갔고요.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친과 헤어지게 되어 상견례는 없겠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남친 집보다 좀 더 부유합니다. 경제적으로 차이가 좀 있어요. 남친 자존심 상할까봐 남친에게 말은 못했지만 저희 결혼할 때 누가 더하고 덜하고를 떠나서 형편되는 쪽에서 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저희 부모님의 생각이었어요. 남친 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희 부모님이 우리 집에서 더 해야 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남친은 본인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큰 사람입니다. 월 급여가 세후 350 정도 되는데 나이치고는 꽤 잘 버는 사람이죠. 그리고 돈을 잘 쓰지 않고 모아서 재테크로 돈을 어느 정도 불리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월 급여가 250 정도 됩니다. 제 직업에 대해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는 정년이 보장된 직업이고요. 양가의 인사를 드리고 나서 남친은 저에게 반반 결혼에 대해 운을 띄우더라고요. 요즘은 맞벌이, 공동육아와 공동가사 등이 대세라면서 결혼도 반반 결혼을 하고 모든 일을 공평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죠. 그런데 남친은 반반 결혼에 대해 칭송에 가까운 말들을 하면서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반반 결혼 노래를 부르길래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남친이 먼저 말을 꺼냈으니 먼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고 서로 조율해 나가자고 말이죠. 남친 하는 말이 집값은 반반으로 하는데 매매가 4억 선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남친은 가지고 있는 돈이 2억이 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셨으니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은 예산 딱 정해놓고 통장에 같은 금액을 넣어서 그 통장에서 지출을 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후 생활비는 일정 금액을 정해 통장에 반반해서 넣어두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자고 했습니다. 집안일은 요일별로 하거나 더 잘하는 것을 맡아 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고 육아는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남친은 육아를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막상 얘기를 듣고 나니 개운치 않은 기분이라서 나도 좀 생각을 하고 다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 잘 하고 헤어졌어요. 며칠간 저도 생각을 정리하고 남친과 다시 만났습니다. 일단 신혼집 4억 선에서 장만하자는 것은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어요. 명의는 당연히 공동명의로 해야 하고 집을 살 때 드는 세금과 복비 등도 반씩 하자고 했습니다. 집에 들일 살림은 각자 1,000만 원씩 지출해서 2,000만 원 이내에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예단 예물 모두 생략하고 혹시라도 한쪽 집에서 요구하는 순간 결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출산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아이는 내가 낳는 것이라서 10달 동안 나 혼자 고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을 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 돈은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내가 아이를 낳고 낳은 후에도 고생을 할 것이고 밤잠도 못 자면서 수유도 해야 하고 하니 출산 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남친이 다 내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남친도 동의를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면 곧바로 베이비시터를 쓸 것이고 이 비용은 반반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사 분담은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도우미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와서 집안일 해주는 도우미 불러서 가사를 맡기고 아침은 각자 알아서 먹는 것으로 하자고 했어요. 저는 어차피 아침 안 먹으니 남친은 아침 먹으려면 알아서 차려 먹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나 처가에 갔을 때 어떤 이유로든 노동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면 가사도우미 시급을 적용해서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각자 부모님 용돈은 각자 돈으로 주고 자기 부모는 자기가 챙기고 자기 부모 안부는 직접 묻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이 계약이냐고 남친이 묻더니 어이없다고 하더군요. 아직 할 말이 남았으니 더 들으라고 했습니다. 각자 집안에서 물려받은 재산에는 절대 눈독 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서로 작성해서 공증까지 받아야겠다고 했어요. 결혼 후에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물론 서로 모른 채 해야 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반 결혼의 정상적인 세부사항이라고 했는데 남친은 뭐가 기분이 나쁜지 제 급여가 자기보다 훨씬 적은 것을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취집을 하려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취집을 하고 싶었으면 너같이 월 350번은 흑수저를 만나서 결혼하려 했겠냐고 했습니다. 나는 정년이 보장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고 너는 언제 강제퇴사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계약직인데 직업으로 봤을 때도 내가 꿀리는 것은 없다고 했어요. 게다가 엄마가 내 명의로 사준 상가 점포에서 임대료가 나오는 것까지 합치면 내가 월 수입도 너보다 많은데 무슨 헛소리냐고 했어요. 우리 조건에 대해서 누가 들어도 네가 로또 맞은 것이라는 소리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은 자기를 흙수저라 폄하했다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엄마가 있는 집에서 좀 더 하고 너희 둘이 잘 살면 된다고 해서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가 반반 결혼을 들먹였고 나는 너에게 반반 결혼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싫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말했어요. 혹시라도 너와 같은 돈을 벌면서 너네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 같은 일을 하고 너네 부모님 비위 맞춰드리면서 살 여자가 필요했다면 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부모 찬스도 능력으로 여겨지는 세상인데 나는 경제적으로도 너보다 한참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는 남자를 만날 때 나랑 경제력이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사람을 만나던지 경제력이 나보다 낮아도 너처럼 돈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사랑과 배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꼬질꼬질한 연애는 다신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년간 즐거운 시간도 많았고 사람 보는 눈도 키워줬으니 너를 원망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너는 순수한 사람이니 혼자서도 잘 살 것이라고 말하고 일어나서 왔습니다. 며칠간 남친이 톡을 보냈는데 별로 읽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안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제가 반반 결혼 한마디에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반반 결혼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친이 평소에 돈돈거리는 모습이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자신이 돈을 또래에 비해 좀 더 버는 것에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별로였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남친보다 수입이 더 많은 것을 알면서도 가끔 자기 같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난 것을 복받은 줄 알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기분 별로였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복받은 줄 알라는 남친의 말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자기 집에 맹목적으로 자라라는 말로 이어질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암튼 저는 이제 다시 솔로가 되었네요. 등록하고 계속 연장하고 있던 운동이나 열심히 다니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모두 겸허히 듣겠습니다. 3년간 연애를 했으면 남친이 쓰니님의 마인드를 충분히 알았을 텐데 반반 결혼 얘기는 왜 꺼내서 복을 발로 찼을까요?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내려져도 어떻게든 발로 차버리나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이번 사연은 아들 결혼한다고 우울증 걸릴 것 같다는 예비시모, 그 말에 동조하던 예비신랑에게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혼을 했습니다. 시원하기만 하네요. 남친과 헤어지고 나서 상처도 남고 아쉽기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이상할 정도예요. 만나고 통화하고 했던 것을 못하니 허전함 같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남친과 연애 기간은 4년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식장과 웨딩 촬영 등을 알아보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20대 후반이고 남친은 30대 초반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남친 부모님이 작년부터 결혼을 서두르셔서 결혼 준비를 했던 것이었어요. 남친과 헤어지는 것은 자신이 없었는데 제가 원하던 결혼이 아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친과 남친 어머니의 본 모습을 보게 되니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힘들기는 해도 결혼에 대한 설레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걱정만 앞서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남친은 바람기가 있거나 한 사람도 아니었고,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결혼 후에 가정적이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남친을 보고 괜찮은 남편감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 장점은 겉모습만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이고, 사실 남친은 누나가 많은 집에서 자란 막내이자 외아들이라서 그런지 자기 고집이 강하고,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설득이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융통성이 부족해서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성격이었어요. 4년간 만나면서 그래도 장점도 많은 사람이라서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잘 만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도 들고 서로 다독이면서 지내고 그래야 하는데,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저를 다그치는 식으로 대하니 너무 우울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들더군요. 이런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세세하게 다 말하기에는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암튼 엄마에게 고민된다고 말했더니, 남자는 그저 가정적이고 내 식구 잘 챙기고 한결같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친이 허투루 돈 쓰는 사람도 아니고 술이나 도박에 미쳐 있는 사람도 아니니 나쁘게 생각할 것 없다고 하시면서, 네 마음에 쏙 드는 남자 세상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정 싫으면 제 결정을 지지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남친이 경제관념도 투철하고 외모도 좋고 하지만 너무 고집이 세고, 화가 나면 거친 말을 해버리니 힘들었어요. 결혼 전에 다들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고 하니 저도 남친의 장점을 더 크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직장도 괜찮고 예의도 바르고 하지만, 가끔 남친과 대화를 하다 보면 벽에 대고 얘기하는 느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에 남친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그만뒀어야 했나 봐요. 그러다가 얼마 전 주말 저녁에 남친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셋이서 대화를 하다가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대화 도중에 남친 어머님은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얘기를 처음에 듣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우울한 마음에 울기도 몇 번 했다, 지금도 우울증이 아닌가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친도 어머님 말씀이 당연하다는 듯이 별 대꾸 없더라고요. 자꾸 우울하다 우울하다 반복을 하시길래 저희가 더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것이니 좋게 생각해 달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며칠간 어머님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남친 부모님이 결혼을 서두르셔서 결혼하기로 한 것인데 갑자기 이 반전은 뭐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혼여행지 알아보면서도 떠오르고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떠올라서 이게 뭔가 했습니다. 며칠 뒤에 남자친구는 조만간 어머님과 단둘이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남친 누나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아들만 좋아하셔서 뭐라고 한 적도 있고, 사춘기 때 엄마에게 성질을 부린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결혼을 진행하는 것을 전부 멈추고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파혼했다고 말할 용기가 부족해서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남친에게 솔직하게 말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나중에 조금이라도 후회가 덜 될 것 같았어요. 항상 금요일에는 퇴근하고 꼭 만나는데, 그때 만나서 남친과 얘기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 갔을 때 솔직하게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아들 결혼한다는 말에 우셨다,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바보이신 것은 알지만 나에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이제는 좋게 안 보이고, 아들을 아들 이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모실 자신이 없다고, 이 결혼 자신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요. 남자친구는 어이없어 하면서 자기 엄마가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다며 가볍게 얘기하는데, 나는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장난식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결혼해도 신혼의 알콩달콩함은 물 건너간 것 같고, 아들 결혼하는 것이 아쉬워서 나를 질투하시고 이것저것 나에게 트집 잡으실 것이 눈에 보인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이 어차피 깨질 것이고 깨져도 정말 안 좋게 깨질 것이 눈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힘들고 복잡하게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만두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제 말에 남친은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제가 어이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머니 우신 것을 가지고 뭘 그러냐고 남친이 말하는데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아들이 커서 드디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대견한 마음에 우셨을 것이라고. 그런데 어머니는 서운해서 우셨다고 하시는데 아들을 나에게 뺏겼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런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는 남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니 우리는 결혼 생활이 불행하기만 하다가 끝내는 이혼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지 않냐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좀 시간을 가져보자고 한 것은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계속 카톡과 전화가 오는데 안 받았습니다. 저녁에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잘하겠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도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저도 다시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남친이 그렇게 말을 했다 해도 겉으로만 하는 소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천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친은 또 자기 주장을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남친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제가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연락이 오면 어쩌나 했는데 연락 없이 지낸 지 일주일 정도 되었네요. 남친과 전화하던 시간, 만나던 요일에는 허전하기는 하지만 할 말 솔직하게 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해 파혼을 하게 된 것이라서 아쉬울 것도 없고 시원하기도 합니다. 남친과 남친 어머니의 마인드는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회사와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인데 또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신없이 쓴 글이라 두서가 없을 거예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허전함은 곧 사라질 것이고, 쓰니님은 생각이 바른 분이시니 남친으로 인해 다가오지 못하던 좋은 인연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아버지가 사준 차를 안 준다고 치사하다고 하던 남편과 시모에게 집 명의 이전 안 해준다고 치사하다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결혼한 지 2년 된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연하입니다. 한동안 남편은 저에게 가족끼리 네 거 내 거가 어딨냐 했는데 제가 똑같이 해주니까 개소리가 쏙 들어갔네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저는 한술 더 떠서 행동해 주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1년 취준생 생활하다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것은 아니고 이름 말하면 알만한 인서울 나왔어요. 저희 아빠는 저에게 큰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게 되었다고 많이 좋아하셨어요. 저희 집이 많이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빠가 좀 통이 크세요. 큰딸이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신이 나셔서 준중형차 한 대 뽑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잘 자라주고 좋은 직장까지 들어가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요. 처음 차가 생겼을 때는 쉬는 날마다 차를 타고 나갔었죠. 비만 맞으면 손세차하고 왁스도 발라주고 한 2년간은 그렇게 차를 애지중지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하고 제 차는 저 혼자 어디 갈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아무리 주차장에 모셔두기만 하는 차라도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차라도 시어머니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얘기하고 말이죠. 여튼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면허를 따셨어요. 면허를 딴 후에 시어머니는 제 차를 타실 때마다 이런 차는 얼마나 하냐, 차가 크지 않아서 운전하기 편하겠다 등의 말씀을 자꾸 하셨습니다. 근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퇴근해서 들어와서는 제 차를 어머님 드리는 것이 어떻겠냐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싫다고 했어요. 잘 타지도 않고 우리는 자기 차가 있으니 어머님 운전 연습도 할 겸 해서 드리자고 하더군요.
우리 아빠가 나 취직 잘했다고 사준 차라서 나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차라고 했는데도 많이 타지 않는 차라고 시어머니께 드리자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냐? 이거 결혼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차고 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 이걸 너네 엄마 주라고 강요를 하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한테 너네 엄마가 뭐냐고 하는데 그때는 뜨끔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니까요.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더니 남편은 결혼했으면 어차피 다 한 가족이니 니 거 내 거가 어딨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럴 거면 이 집에서도 살지 말라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이 집 우리 공동 명의로 돼 있고 우리 집값 할 때 내가 더 많은 돈을 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여태까지 그거 몇 천 더한 거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냐고 더럽고 치사하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이날 이후로 며칠 말 안 하고 살다가 서로 화가 좀 풀렸는데 남편은 또 물어보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그 차 많이 타지도 않고 쓸만한 차 그냥 방치해 두기도 아까우니 자기 엄마 주는 게 어떻냐고요? 싫다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또 니 거 내 거가 어디 있냐고 필요한 사람 주면 되는 거지 이러더라고요. 진짜 속 터지고 짜증만 나더라고요. 그럼 아버님도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으로 다니시니 아버님 차로 운전 연습도 하고 타고 다니면 되지 않냐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차는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고 제 차가 크지도 않고 부담 없어서 딱 좋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얘기를 주고받고 저에게 이러는 것 같아서 저도 저희 부모님께 얘기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집에 시집 갔다고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남편이 주기적으로 제 차 시어머니 주자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것도 지겹고 해서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그 차 우리 아빠가 사준 것이니까 네가 직접 우리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명의가 제 명의인데 이러면서 또 헛소리. 짜증나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제 차를 타시고는 또 차가 아담하고 타기 딱 좋은 것 같다. 이런 차는 얼마나 하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도 있고 중고차 매매하는 사람도 있는데 알아봐 드릴까요? 했더니 그건 또 아니라더군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차를 한동안 본인이 좀 사용해도 되겠냐고 하시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했죠. 저 취업 선물로 저희 아빠가 사준 의미가 특별한 차라서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취직한 지가 언젠데 무슨 그런 옛날 얘기를 하냐 이러시길래 그럼 중고차 시세 따져서 돈 주시고 명의 가져가시려냐 했더니 뭔 가족끼리 그렇게 사고 파냐고 하시는데 도대체 내 차를 뺏으려는 수작은 언제 끝나려나 참 골치 아팠습니다. 주말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 근처에 결혼식장 오셨다가 들러서 가셨는데 그때 제가 말 좀 잘한 것 같아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또 제 차 잘 타지도 않는데 시어머니 타고 다니게 하라더군요. 가족끼리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라면서. 이건 야박한 것도 아니고 치사한 것도 아닌데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 자유인데 제가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시댁집 명의를 제 명의로 바꿔달라고요. 뜬금없이 그게 뭔 소리냐길래 제 명의로 바꿔주시면 대출받아서 지방에 원룸 같은 것들 사서 월세도 받고 땅값도 오르고 할 테니 그런 식으로 제가 재산을 엄청 불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왜 시부모 사는 집으로 하려냐길래 우리가 맞벌이라고 해도 그런 목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다고 했죠. 우리는 가족이고 어차피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재산 우리 거 될 거니까 미리 넘겨주신다 한들 안 될 거 뭐 있냐고 했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돼 있으면 집값 오르는 것밖에 없지만 제 명의로 해주시면 월세도 받고 재산도 불리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 옆구리 찌르고 있고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나중에 우리가 너희한테 주면 받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라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러시더라고요. 돈 벌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럼 어쩌냐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더군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가시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시부모 재산을 내놓으라는 것을 말이라고 했냐고요. 우리가 평생 전세나 살 텐데 나중에 아이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을 거고 결혼이나 시킬 수 있겠냐고 했죠. 그래도 멀쩡히 살아계신 시부모님 재산을 달라는 것이 말이 되냐길래 내가 언제 달라고 했냐?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가 될 건데 명의 이전만 해주시면
내가 재산 불려놓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냐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뻔히 보이는 좋은 길이 보이면 그렇게 치사하게 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말문이 막힌다는 듯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며칠간 남편이 머리 아파하면서 저에게 따질 때마다 같은 소리 반복해 주었습니다. 가족끼리 치사하게 구는 것 아니라고요? 자기 부모님 평생 모으신 것이 그 집 한 채인데 말이 되냐 하면 나는 그럼 시댁 가족 아니냐 서운하다 등의 개소리를 시전했어요. 남편이 복장 터지는 듯한 반응 너무 재미있었네요. 저희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엄마 웃겨 죽겠다고 배꼽 잡으며 웃으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저에게 차 얘기 안 꺼내더라고요. 신경이 온통 제가 집 명의 이전해달라는 것에 가 있나 봐요. 근데 남편아, 너는 너랑 너네 엄마가 한 짓이 뭔지도 모르지? 우리 아빠가 사준 차를 빼앗아서 너네 엄마 주려고 한 것이 얼마나 더러운 짓인 줄도 모르지? 그냥 가족끼리 줄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한 소리지? 철이 없어서 모르고 한 짓이라도 그건 개쓰레기 짓이야. 어머님과 네 반응이 재밌네?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좀 더 지켜봐 줄게. 또 한 번 개소리하면 그땐 이혼이란다. 배우자는 자기 살림 보태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쓰니님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셨네요. 멋지십니다. 이번 사연은 거지근성을 막장으로 드러내는 계룡남 남편과 시어머니를 시원하게 참교육하고 이혼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개월 다 되어 갑니다. 사자 직업을 가진 남편과 결혼했는데 하나도 안 행복하고 부모님께 미안하기만 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창피해서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얘기한 상태예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더 이상은 결혼 생활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적는 글이라 두서없는 글이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요즘 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네요. 저는 남편과 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페이닥터이고요. 지방대 의대 나왔습니다.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누나와 함께 자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계룡남이고 남편은 시댁에서 사실상 가장이죠. 저는 스카이 중 한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 중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좀 크게 하셔서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신혼집 12억, 혼수 2억,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도 저희가 다 냈습니다. 의사 남편을 맡는 것도 그렇고 저희 집이 그만큼 여력이 되니 그렇게 해주신 것이겠죠. 시어머니와 형님 명품백 하나씩 해드리는 것까지는 했는데 시어머니는 시댁 가전제품도 바꿔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얘기 끝에 시댁 가전제품 바꿔주는 것은 안 하기로 했고요. 이거 가지고 시어머니는 저 볼 때마다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시며 말씀 참 많으셨습니다. 남편은 중재하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께 남편이 많이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개원을 하게 되면 친정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 남짓 지나고 남편은 불평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자기 친구들은 개원해서 개원의가 되었는데 자기만 페이닥터라고 친구들 모임 자리에 가기가 민망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부잣집 친구들이 부러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개원한다고 예전처럼 돈 많이 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잣집 출신 친구들을 부러워서 하는 소리겠거니 했습니다. 점점 남편이 하는 말에 뼈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친정에서 개원하는 것을 도와줬으면 하는 것이었네요. 저도 참 무딘 사람인가 봅니다. 남편이 하는 말을 친구들과 비교돼서 단순하게 불평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니 말이죠. 불평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어머니도 아들 말이 맞다고 하시고 제가 요즘 개원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돈 쓸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별의별 소리 다 들었네요. 네가 의사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형님네 가족도 있는 데서 넌 대학이나 나온 것이고 남편은 의사인데 네가 남편보다 똑똑하냐며 저를 무시하듯 말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말을 듣고도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더니 남편은 언젠가부터 안 되겠다고 개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친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냐는데 우리 결혼할 때 다 해주셨는데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와 남편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가는 돈도 많으면서 자기 개원 안 해준다는 불만. 근데 저희 부모님이 사위 요구사항 들어주려고 돈을 모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작정하고 쓰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써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한 달 전에 시댁에 갔는데 남편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교수를 하라고 했더니 남편은 공부는 더 하기 싫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더 공부를 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너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공부하고 있으니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제 학비나 학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저희 부모님이 내주고 계시다고 말했는데도 못 들은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개원을 해줄 수 있는 집으로 장가가지 그랬냐고 하시더군요. 남편 표정을 봤는데 무표정이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께 지금이라도 재벌집으로 장가 보내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혼해 주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나를 괴롭혔으니 혼인 파탄의 사유가 남편과 어머님한테 있으니 위자료 준비하셔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 의사인데 니까짓 게 이러시길래 의사가 뭐 대단하다고 이러시냐 했죠. 친정에서 집도 해주고 결혼비용까지 다 대준 것도 모자라서 시댁 가정까지 바꿔달라는 말씀은 한 푼 줍쇼나 마찬가지인데 어머님이 당당하게 그런 소리 할 때 파혼을 했어야 했다고 그때 파혼 안 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혼해도 부유하게 평생 살 것이니 당신은 가족 부양하며 잘 살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해준 집에 발들이지 말고 여기서 지내면서 이혼 준비나 하라고 했어요. 이혼녀로 살아도 이거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왔더니 잠시 뒤에 남편이 왔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제 미안하다는 말로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자고 했어요. 그냥 고급 기술직을 가지고 뭐 대단한 것 마냥 유세 떠는 것도 지겹고 우리 부모님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근성도 이제는 꼴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다시는 개원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제 와서 정말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자기 엄마도 저에게 사과하시도록 하겠다 하고 제가 원한다면 본가와 당분간 연 끊고 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다시 마음을 돌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설명드리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놀라시고 저희 엄마는 우시더라고요. 엄마가 우는 것을 보니 더 화가 나서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지금까지 친정에서 지내면서 남편에게 이혼하자 하고 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뭐라 했는지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그냥 딱 미안하다는 말씀이었고 뭐가 어떻게 돼서 미안하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마음 풀라고 하길래 남편도 나에게 그렇게 미안하다고 빌더라고. 어머님과 연 끊고 살 테니 용서해달라 말하더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아무 말씀 없더군요. 그런데 남편과 어머님의 거지근성을 너무 밑바닥까지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남편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싫어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생각대로 흔쾌히 개원해줄 집 찾아서 남편 결혼시키라 했습니다. 이혼녀가 되는 것도 괜찮냐 묻는데 어이없더라고요.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살더라도 지금보다는 덜 불행할 것 같다고 대답해 드렸어요. 저도 밖에서 그렇게 무시당할 정도는 아닌데 남편과 어머님만 저를 무시하더라고. 무시한 이유가 친정에 가서 돈 가져오면 잘해줄게 이거였다는 것도 이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 생각하고 내 엄마라 생각하며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하려 하는 것이니 그런 줄 아시라 하고 전화 끊었어요. 남편이 그냥 집에서 나가고 도장 찍으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만약 이혼 안 한다고 버티면 소송이혼이라도 하려고요. 남편은 계속 잘못했다고 하고 있지만 속마음을 믿을 수도 없네요. 저는 이제 이혼녀가 되나 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말씀 기다릴게요. 결혼하고 곧바로 본색을 드러낸 것을 보면 참 처가재산이 부지하게 탐이 났나 봅니다. 부잣집 따님이시니 뭐가 걱정이시겠어요? 화이팅 하세요.